미성년 즉 고등학생이 전문학술 연구물에 공저자로 등재된 실태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07년에서 2018년까지 총 11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33건으로 밝혀졌습니다. 2건 이상 논문을 쓴 고등학생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1000여 명 내외의 고등학생이 학술 논문의 공저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문제가 되어 촉발되었으나 실상은 공공연한 비밀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2017년 11월 21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고1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서울대 교수의 끔찍한 자식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렇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본인 실험실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국민일보 기자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저자로 끼워넣는 관행이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례는 택시기사 폭행건으로 유명해진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술자리에서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치중해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이 차관이 법무실장 시절 법무부를 물러나기 전에 법무부 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항의조로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라고 했답니다. 또한 추천서 스펙 포마시는 강남에서 다들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2020년 12월 20일의 기사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학술 논문 등재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집약해 놓은 사건으로 심각하게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계는 이를 장님 코끼리 만지듯 현상적인 면만 부각시켜 불공정과 공정의 대립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공정이냐 공정이냐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뒤늦게 조선의 역사를 공부해 역사학자로 변신한 이영훈이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영훈을 여기서 언급했습니다만 이영훈의 책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책 내용까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이영훈을 둘러싼 진영 간 찬반 대립이 극렬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영훈의 문제제기 방향에 동조한다는 것과 그의 주장 자체를 동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는 세종은 과연 성군이라는 책과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매우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책 서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환상의 나라, 허상의 나라, 착각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따져보니 근거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거짓말이다. 라며 한국 사회의 기존 학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저자로 참여한 반일 종족주의의 프롤로그를 집필했는데 이 프롤로그에서 아예 자체 제목을 거짓말하는 나라로 붙이고는 중간 소제목으로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하는 정치, 거짓말하는 학문, 거짓말의 재판 등으로 나누어
각종의 거짓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온통 나라가 거짓말 공화국이라고는 실태와 실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역설이라고 해야 할지 형용모순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이영호는 그 자신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대표적인 학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프롤로그에서 이 나라가 온통 거짓말 사회가 된 것은 거짓말하는 학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대학은 거짓말 제조 공장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입증하는 사실이 바로 미성년 학술연구물 공저자 등재 건수인 1033건입니다. 11년간 밝혀진 건수만 이 정도인데 10수년간 입시제도에 활용하기 위해 저질러진 미성년 학술연구 등재 그 외의 다른 건수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학 당국들의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이영훈의 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부당한 사례는 1033건 중 82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이나 교수들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이들은 아예 자정 능력조차도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니 대학 교수에 대한 분류를 나쁜 교수와 더 나쁜 교수로 나누어 조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에 전념하는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나 박사급이 작성하는 연구물의 공동 저자로 등재되었다면 이는 누가 봐도 가짜입니다. 대학 입시 스펙용으로 이름만 올려준 것입니다. 아래 덧붙이는 전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블로그글의 내용도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이들에 대해서 가짜 천재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대학 당국과 관련 교수들의 사후 조치조차 온통 거짓말투성이라는 점입니다. 등재 논문의 참여 저자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보통 2인 이상입니다. 소위 교신 저자니 책임 저자니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1인 저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관련자들이 수천여 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즉 수천여 명이 넘는 대학 교수를 포함한 박사급 지식인들이 미성년자 논문 등재를 용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논문 등재 사건은 단순히 대학 입시 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특혜 차원의 불공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논문 등재를 해준 교수들이나 관련자들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또는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교육 당국이나 학교 당국의 은폐 자체도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들 수천여 명은 학자적 양심을 내팽개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공범자들이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은폐에 참여한 공범자들이 이런저런 인맥을 형성하고 나아가 그것을 연줄로 삼아 기득권자가 되는 현실을 보면 한국 사회의 편법, 불법, 위법, 탈법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전에 발간한 한국 사회 대간의 핵심 요지가 한국 사회의 편법, 불법, 위법, 탈법 실태입니다. 그 역사적 맥락을 다룬 바 있습니다. 논문이 공개되면 즉 간접적으로 미성년자 논문 등재 사실을 접한
관계자들도 수천여 명의 몇 배는 될 것입니다. 이들도 모른 척 눈 감아준 셈인데 이들 역시 거짓말의 잔치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실태와 현실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온통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고 후세대가